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4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아침입니다. 요즘 눈 뜰수록 즐겁죠. 미국이 오늘도 크게 상승을 하며 우리의 오늘 시장 기대감을 잔뜩 부풀리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많이 상승한 관계로 오늘 미국이 상승은 했지만 이익 실현 물량이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나올 확률은 높지만 충분히 시장이 이를 소화하면서 상승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러한 긍정적 기운이 도는 아침입니다. 이제 멈출 수가 없다. 이 기차를 멈출 수는 없죠. 이미 기차는 빠른 속도로 정거장을 떠나서 다음 목표인 엘도라도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이 썸머넬리의 마지막 30% 구간이 이미 기차가 진입을 한 거죠. 엘도라도를 향해서,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를 향해서 시장은, 기차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간단히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금일 주가 추이를 보면, 미국 시장 끝난 주가 추이를 보면 다우는 0.14, 나스닥이 1.58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나스닥에 관심이 있죠. 네, 우상향하는 모습, PPI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MOM으로 전월비 0.1%밖에 상승하지 않으면서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모두 하락하는 그러한 양수 겸장, 일타 쌍피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S&P 500도 0.85% 상승하며 상승해서 4,500을 넘어서고 있네요. 네, 마의 구간인 S&P 500 4,500을 넘어서는 강세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이러다가 이제 15,000까지 가는 거죠. 네, 이 장은 나스닥이 15,000 가야 끝나는 장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일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PPI가 전월비 0.1%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예상을 하했죠. 0.4% 상승할 거로 예상을 했는데,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건수 23만 7천 건, 전주비 감소를 했지만 아직도 23만 건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이렇게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 연은 총지가 연내 2회 이상 선택지 열어놔야 된다. 네, 시덥지 않는 소리 또 하는 거죠. 달러 인덱스가 드디어 100을 하이를 했습니다. 99점 얼마까지 내려오면서 달러 약세, 나머지 통화 강세로 이어지며, 우리나라도 어제 127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추가 강세가 이어지며 외국인 자금이 추가로 유입될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올해는 이제 위클리 선물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일인가요? 옵션 만기일이죠. 나 왜 위클리 옵션을 왜 만들어 놓는지 난 정말 모르겠어요. 와, 이 불나방처럼 레버리지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월요일 만기되는 옵션도 상장을 시킨다는데, 월요일, 목요일 이틀간 시장이 원투 스트레이트로 흔들리는 이걸 꼭 해야 하는지 정말 항의를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ECB가 스타벅에서 필요시 7월 이후에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ECB는 아주 강성발을 계속 쏟아내고 있네요. 블러드 총재가 15년간 맡은 총재직 다음 달 물러날 것이다. 드디어 이 블러드가 물러나네요. 네. 오늘은 FTC가 챗GPT 허위사실 명예훼손 가능성 조사 중이다. 미 법원이 니플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약식 판결을 했죠. 만약 증권이 포함됐다면 감독 당국의 여러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니플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약식 판결을 받으면서 니플 가격이 하루에 98%까지 올랐다가 70%까지 좀 빠지면서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니콜라가 60%나 오르고, 수소천기차 니콜라, 그리고 니플 같은 코인이 오르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31,000달러까지 올라서는 그러한 초강세장을 연출한, 전부 다 오르는 그러한 모습, 강세장의 아주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지표, 미국 경제지표를 보면서 눈에 띄는 지표 딱 두 가지죠. 달러 지수가 100 이하로 내려왔고, 금리가 12p, 12pc씩 하락하는 그런 모습. 자, 달러 지수 한번 봅시다. 99.438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달러 지수가 내려왔다는 것은 달러가 약세라는 의미죠. 나머지 이머징이라든지 다른 통화가 강세를 연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대표적인 수혜 국가가 한국이죠. 물론 수출에서는 우리가 일본과 싸움을 해야 되고 중국과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원화 강세가 좋은 거냐. 일본은 저대로 계속 약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하지만 주식 측면에서는 일단 외국인 자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우리나라에게는 강세로 좋은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수준 밸런스를 유지를 해야죠. 왜냐하면 수출이 결국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쪽을 다 봐야 되는 우산장사, 남학신장사와 같은 그러한 개념이죠. 일단은 단기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살짝 빠져나가려 지난주에는 살짝 빠져나갔는데 이번 주에는 다시 들어오는 그러한 긍정적인 모습은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뒷면은 달러 약세가 뒷받침 배경으로 서 있습니다. 오늘 금 가격은 0.16% 살짝 상승했고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4.618 2년짜리 5%까지 찍다가 4.618까지 하락을 했죠. 12.4bp 하락한 모습입니다. 미 국채 10년짜리도 3.759% 10.5bp나 하락을 하며 2년 10년이 아주 급속하게 금리가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 결국 금리 하락은 성장주에게 큰 상승의 동력이 되죠.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한다면 주식시장에 좋은 불쏘시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것은 WTI죠. 경기 침체에 반응을 해서 매도로 대응을 했던 선물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이제 그걸 없는 거죠. 환매수와 경기가 침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WTI 가격이 77달러까지 무지하게 올라오는 모습. 이건 결국 다음 달 CPI에 영향을 확실히 미칠 것 같아요. 제가 CPI를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WTI 가격을 보는 게 제일 정확하게 맞는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다음 달 CPI는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는 모습인데 일단은 다죠. 금리 하락하고 달러 약세로 가고 다 좋은데 WTI가 강세로 가면서 상승을 하면서 살짝 부담스러운 모습은 있다. 일단 80달러까지는 대비를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미국 주요 기업들의 주가 한번 봅시다. 테슬라 2.17% 상승 277.90달러. 애플은 0.59% 상승하며 190달러. 엔비디아, 우리의 사랑하는 엔비디아 또 올랐죠. 4.57%나 상승했죠. ARM 인수에 참여를 한다. 엔비디아. 이것 때문에 큰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가온 칩스 같은 것들, 이런 종목들은 이 엔비디아 ARM 상승에 큰 영향을 많이 받죠. 이런 가온 칩스 같은 종목들은 오늘 크게 또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집중적으로 노려서 단타로 들어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엔비디아 결국은 무리하게 한미반도체와 연결을 시켰는데 어제 상승을 하면서 노력에 보람이 있죠. 제가 한미반도체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얘는 옆으로 기다가 계단식으로 상승을 한다. 지금 그러한 형태가 확 나타나면서 벌써 시총이 4조까지 올랐습니다. 이 한미반도체의 시총은 5조에 도전하면서 끝이 날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여러 번 이야기해드렸죠. 오늘도 한미반도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 TSMC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오늘 104달러까지 돌파하면서 0.77% 상승하며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25% 상승. 지금 보면은 반도체에도 완성 기업인 종합 반도체 기업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갑니까? 그 안에 소부장들이 가죠. 실질적으로 크게 특히 HBM이라든지 DDR5 같은 그러한 반도체 내 전체가 다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 기술력과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쪽으로 상승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소부장들이 가는 모습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사는 것보다는 소부장을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탄력성이 좋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가진 분들은 한 30%를 덜어내서 소부장 쪽으로 옮겨가라. 그렇죠? 네, STI 이런 종목도 좋고 좀 멈춰 있는 뭐 프로텍도 괜찮고 이런 것들 좀 사서 바꿔서 가벼운 종목으로 소부장 쪽으로 옮겨가야 되죠. 메타 플랫폼스도 1.77% 상승을 했습니다. 노블록스는 0.41% 하락을 했네요. 비트코인이 드디어 31,694달러, 31,000달러를 넘어서는 강세. 니플은 금융상품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문제가 이제 SEC 통제에 벗어나는 모습이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에 한 가지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시장은 더 달릴 수 있을까? 시장은 더 달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앞에 또 팍 서 있죠. 그러면 더 달린다면 나는 무엇을 사야 되는가?
이미 사서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서 목표 가격은 뭔가, 이 3단 논법으로 우리 시장을 지금 바라봐야 된다. 첫 번째는 시장은 더 달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달릴 수 있다면 그 원인과 그 모멘텀 불쏘시개는 뭔가, 이 부분을 간단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더 달릴 수 있는 이유는 추가 긴축이 단기적으로는 이제는 없다. 한 번만 올리면 끝이죠. 성장주에서 가장 중요한 금리가 하락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100bp 이상 벌어지다가 좀 축소 중이죠. 다음에 각국 정비와 경기 활성화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 중이다.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의 진보가 생각보다 빠르고 실질적인 진보 수혜주들이 시장을 리딩하기 시작했다. 숫자로 보여지는 것, 대표로 의료, AI, 반도체 중에서 HBM, DDR5, 오사트 기업, 이런 후공정, 패키지 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지 공정, 이러한 종목들 실질적으로 기술의 진보가 확실히 나타나는 종목,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전장형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을 리딩한 거죠. 또 실질적으로 경기 사이클에서 조선주가 확실히 돌아서면서, 조선주는 철강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업들과 연관이 높지 않습니까? 이러한 전방산업 중에서 무거웠던 조선주마도 돌아서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기술의 진보, 이러한 것들이 숫자로 찍히면서 수혜주들이 시장을 리딩하는 강력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 다음에 주식 말고는 돈이 갈 곳이 없다. 지금 여러분들 부동산을 사겠습니까? 상업용, 임대, 아파트 뭘 사겠습니까? 건물을 사시겠습니까? 돈이 주식 말고는 갈 곳이 없다.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주식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부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네, 주식으로 돈을 에코프로에서 999배가 났던데 딱 1000배가 10배가 났던데, 이 돈을 가지고 자동차도 사고 소비도 하고 주말에 즐기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부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소비로 이어지며 선순환이 이어진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주식시장이 주는 부의 효과, 이 효과가 경기를 튼튼하게 지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주식은 향후 조금 더 갈 것이다. 2600을 뚫고 2700까지 한번 도전해 보지 않겠는가. 그리고 코스닥은 1000을 한번 뚫고 터치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담론은 새로운 관심 종목이 있느냐. 이 종목이죠. 이미 이제 시장은 거의 다 리딩 그룹이 딱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바닥에서 전부 100%씩 다 올랐죠. 100% 이상 안 오르는 것은 주식도 아니죠. 그런데 새로운 어떤 눈에 들어오는 그 무엇이 있느냐, 이 부분을 또 찾아야 되죠. 근데 어제 제 눈에 딱 걸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새롭진 않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종목인데 굉장히 중요한, 저는 함의 불쏘시개를 하나 찾았다. 어제 제 눈에 딱 들어온 것은 엔비디아가 의료 분야에 투자를 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주는 함의가 크다. 물론 엔비디아가 ARM 인수라든지 이러한 그 모멘텀을 가지고 시장의 리더를 있지만, 엔비디아가 의료 AI 분야의 기업에 투자를 했다. 이 부분은 하드웨어 기업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업이다.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본 거죠.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바이오 기업 리커전 파머슈티컬이라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에게 약 5천만 달러, 640억 달러를 투자를 했다는 거죠. 네, 리커전 파머슈티컬. 엔비디아는 신약 및 치료법 발견을 위한 리커전의 AI 모델 개발을 가속하기 위해서 5천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다. 리커전 파머슈티컬은 AI 모델을 통해 발굴하고 설계한 신약과 치료법을 리커전 OS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 제조업체에 제공 중이다.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도 이렇게 신기술 파이프라인을 제공을 하네요. 굉장히 독특한 기업입니다. 리커전은 23,000 테라바이트가 넘는 생물 및 화학 데이터 세트를 사용해 엔비디아의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AI 모델을 학습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결국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아주 좋은 만남, 멋진 만남이죠. 엔비디아는 리커전이 생성하는 AI 모델을 자사의 생성 AI용 클라우드인 바이오니모
바이오니모는 이름이 새로운 또 이름이 나오네요. 바이오니모에서 라이선싱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AI용 클라우드 중에서 바이오 기업에게 이렇게 딱 나누어지는 위에 준비한 그러한 새로운 클라우드도 있네요. 바이오니모. 이름이 여러 가지. 리커전 파머시티컬 바이오니모. 바이오니모는 엔비디아가 지난 3월 발표한 바이오 분야에서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바이오니모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리커전 파머시티컬은 바이오니모를 사용해 자사 및 협력사의 주요 파이프라인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크리스 깁슨 리커전 최고 경영자는 회사가 현재 5개 의약품에 대한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일부가 결과가 내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뭔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죠. 이제 파이프라인의 신약 개발을 하는 것도 어떤 기업들이 기술과 여러 가지 AI를 통해서 뭔가 기초를 마련해주고 이것을 OS 형태로 플랫폼 형태로 사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형태로 진화 중이라는 거죠. 리커전 파머시티컬의 개발적인 의약품에는 뇌의 소혈관 기형으로 인한 신경혈관 질환 치료제와 난소암 치료제가 포함이 되고 있다. 리커전은 지난 5월 생성형 AI 기술을 강화하기 위해 8,750만 달러를 들여 AI 기반 신약 개발사 2곳을 인수를 하기도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리커전 주가가 폭등한 것에 대해서 미국 연방제도의 금리 인상 체제하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타격을 입은 생명과학 분야로 AI 마니아들이 이동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보고 있다. 그렇죠? AI 마니아들이 이제 새로운 실질적 금리 인상으로 새로운 좀 실적 뭔가 숫자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장 먼저 낼 수 있는 게 바이오와 제약 바이오라는 거죠. 우리 이제 뭐 루닉과 뷰노처럼 새로운 형태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실제 눈에 보이고 우리 현실 속에서 접목이 있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니모라는 새로운 바이오 분야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엔비디아의 능력과 이걸 소프트웨어의 능력을 하드웨어 능력을 소프트웨어로 붙이는 이러한 능력,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루닌, 뷰노,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다시 치고 올라오는 거죠. 20만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눈은.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CNBC도 엔비디아의 리커전 투자는 AI 열풍이 제약 산업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최신의 사례이다. 제약사들은 AI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치료제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모더나는 4월에 mRNA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AI를 활용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다. 구글 클라우드는 생명공학 기업과 제약사들의 신약 발견을 가속화를 도울 수 있는 AI 기반 도구 2개를 출시를 했다. 니드햄 앵코의 길 블럼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의 투자로 리커전이 AI 기반 생명과학 회사로 갖는 선도적 위치가 굳어질 것이다. 양사의 협업으로 리커전 파머시티컬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AI 컴퓨팅 회사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키뱅크 캐피탈의 마켓의 스콧 쇼펜하우 애널리스트는 이번 투자에 대해서 AI와 약물 분자 개발 분야 전반에게 의미 있는 검증의 단계다. 의미 있는 사업의 삽을 떴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AI가 발전을 하고 엔비디아에게 새로운 클라우드의 소비층이 생기고 수요가 생긴다면 한미반도체, 네, 프로텍, 한미반도체, 예, TSI 이러한 니플로 장비 기업들이 크게 상승을 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 이러한 장비들의 추가 상승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한번 봅시다. 어제는 CPI, 오늘은 PPI가 하락하며 시장의 원투펀치로 긍정적 요인을 작동하며 주가가 크게 상승한 강세장이 연출됐다. 미국은 전형적인 서머넬리의 불쏘시개들이 나타난 거죠. 이제 기차는 빠르게 다음 정거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언제 내릴지 아니면 추가로 가족들을 더 태울지 등을 고민해야 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다. 반도체, 그중에서 엔비디아별 후폭풍이 무섭게 시장을 강타 중이다. 이번 랠리는 반도체로 시작해서 반도체가 박살나야 끝이 나는 반도체 랠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를 하죠.
서부장, HBM, DDR5, AI 의료 응용진단 소프트웨어, 조선주, 의료 미용기기, 전력기기 등 핵심 섹터들에 대한 추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지속 보유를 여전히 추천을 한다. 아직까지 우리가 달리는 말이나 기차에서 뛰어내리지 말아야 될 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번 달 24일부터 빅테크 기업들의 기업 실적 발표가 있죠. 24일 날 테슬라,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쭉 줄지어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방 더, 물론 이 중에 이제 실적이 나쁘고 예상보다 낮은 기업들 때문에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확률이 높고 3분기, 4분기 가이던스가 나쁠 것 같지 않다. 이것이 썸머넬리의 마지막 한 방울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 증시는 어제 크게 오른 관계로 오늘 오전장에 이익 차익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이 소화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돈이 외부에서 수혈이 되지 않고 있음. 같은 섹터 내에서 이걸 팔아가지고 이리 옮기는 그러한 전략과 그러한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수급의 내부에서 순환이 되는데 그 피해주가 로봇이라든지 폐배터리, 2차전지 폐배터리 사업 이런 쪽들이 굉장히 지금 피해를 많이 보는 업종 중에 하나죠. 따라서 이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일단 견디셔야 됩니다. 정말 견디기 힘들면 30% 정도만 팔아서 반도체, HBM, DDR5, 조선, 의료기기 이런 쪽으로 살짝 옮기는 것도 괜찮다. 30% 정도만. 그 다음에 이 장이 쉽게 무너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소외받던 종목으로 옮기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그래서 중장기적 투자는 충분할 거다. 이게 언젠가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 섹터 내에서의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 또 한쪽으로 쏠리는 과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장에서 살 것 없는 사람들은 가온칩스, TSI 이런 것들, HPSP 이런 종목들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카페에 좋은 종목들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보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가지고 있는 종목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뭔가를 이제 달린 말이지만 추가로 뭔가를 사고 싶은 종목을 발견하고 싶으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엣지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원래 금요일은 늘 주식이 이익 실현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중 축소가 나타나는데 오늘은 쫄지 말고 버텨도 충분할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강세장을 예측해 봅니다. 여러분 한미반도체 너무 고생하셨는데 어제 한번 빵 쳐줘서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30년의 펀드 매니저의 소 뒷걸음질이 한번 맞은 거죠. 네, 자만하지 않고 열심히 더 좋은 종목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